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이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조금 병원에 갔다가 안정 좀 취하고 이제 조금 움직일 수 있게 돼서 영상은 하루 늦었지만 그래도 9월 FOMC 리뷰 영상을 전해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9월 FOMC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볼 필요는 없다. 이미 저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벤트들, 그런 것들 때문에 9월 FOMC가 어떤 수준으로 나올지 이미 시장이 다 예상을 했고,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뚜껑을 까보니까 역시나 그냥 무난한 9월 FOMC였다. 이렇게 한 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9월 FOMC 리뷰 영상을 일단 전문 번역부터 해서 이번에 발표했던 컨센서스, 그리고 점도표, 그 외의 이야기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원래 진행했던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 전문 번역은 다 읽지는 않을게요. 앞에 있는 것들은 그냥 늘 있어 왔던 얘기들이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최근 몇 달 코로나19 때문에 회복이 조금 더뎌졌다. 이런 것들 우리가 중간중간에 체크를 했었고요. 그리고 경제 경로는 여전히 바이러스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달려있다. 이것도 이제 계속 실려있던 문구였죠. 그래서 이래저래 해서 결과가 달성될 때까지, 여기서 말하는 결과는 바로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거다 라고 해서 금리 동결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보다 좀 바뀐 부분이 있었죠. 이것도 아마 이번에 다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9월 FOMC에서는 테이퍼링에 대한 어느 약간 공식적인 멘트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사실상 7월 FOMC 의사록이 발표될 때 그때 기준으로 해서 테이퍼링은 공식화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공식화된 내용이 문구에 실린 거죠. 그래서 예상대로 위원회들이 예상하는 어떤 진전들, 이런 것들을 이뤄낼 수 있다면 자산 구매 속도 완화가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자산 구매 속도를 완화시킨다는 얘기는 이제 떨어뜨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테이퍼링에 대한 문구도 공식적으로 실렸습니다. 이번 컨센서스 발표를 보면은 딱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밑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 부분인데,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계속 기존 컨센서스보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GDP랑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6월 FOMC 당시보다 조금 더 하향 조정된 상태.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한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이슈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2021년에 대한 문제일 뿐이고, 2022년에 대한 거, 그리고 2023년 굉장히 중요하죠. 이 두 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정이 되었냐. 오히려 GDP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3.3에서 3.8%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실업률은 그대로 3.8로 유지가 됐고, 2023년에는 사실상 완전 고용이라고 할 수 있는 3.5%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2021년이 끝나고 2022년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기저효과가 싹 사라지면서 2%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으로 맞춰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그래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21년만 이렇게 굉장히 올라가 있죠. 이거는 이제 기저효과도 같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갑자기 뚝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2% 기준 있잖아요. 여기 위에서 살짝 그냥 머무는 수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 2% 수준에 맞춰지는 수준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어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고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인플레이션 수치가 정말 일시적인 거냐, 이거는 내년 뚜껑을 봐야 되는데, 내년 뚜껑을 딱 공개를 했을 때
이 수치보다 좀 높게 형성이 된다. 이거는 그러면 조금 연준이 고민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하냐? 금리 인상 시기가 생각보다 조금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내년 갔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내년 한 1분기 이후, 1분기 전후로 해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당장 신경 쓸 건 아니지만, 꽤 심각한 이슈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점은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도표에 대해서도 약간의 변화가 생겼어요. 2022년까지는 6월 FOMC까지만 해도 이 점도표상으로 봤을 때는 동결이었거든요. 동결이었는데 지금 금리 인상을 점치는 위원회 숫자가 2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2명이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제 거의 금리 인상 쪽에 좀 무게가 실리는 형태. 이제 1회 인상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연말이죠. 내년 연말 1회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점도표 상으로. 그리고 2023년을 보면은 1%에 맞춰져 있어요. 목표가. 그러면 2022년에 1회, 2023년에 3회 이렇게 해서 기준금리가 1%에 도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늘려나갈 거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안 보죠. 시장은 이렇게 절대로 안 봅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 저는 1.25에서 1.5 정도? 이 정도에서 한번 시장이 몸부림칠 것 같아요. 이렇게 스무스하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연방기금리 선물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연방기금리 선물 시장은 이제 흰색으로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시장에서 보는 금리죠. 니네 그렇게 못 올려. 그 전에 아마 시장에서 어떤 징후가 나올 거야. 그리고 지금 경제는 이렇게 금리를 이렇게 올릴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지 않아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동감합니다. 이게 아마 문제가 됐을 때는 그래프가 바뀌죠. 점점점 이렇게 스무스하게 꺾이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올리지 못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게 금리 동결 사이클이고요. 동결 사이클로 넘어가게 되면 그 이후에는 다시 금리 인하 사이클로 연결이 되는데 이거는 악재입니다. 그리고 통상 이런 거는 지금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버블 붕괴 이런 것들이랑 겹칠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2023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번 9월 FOMC를 한 줄로 평가를 해보면 예상했던 수준의 9월 FOMC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9월 FOMC 이전에 시장의 컨센서스를 잠깐 살펴보면 11월부터 테이퍼링 시작해서 내년 9월에 종료할 거다. 이거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분석을 했던 내용이고 저는 여기에 플러스로 12월 테이퍼링 시작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추가로 여기다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11월에서 12월인데 이렇게 발표를 할 수도 있죠. 11월 FOMC 때 우리 테이퍼링을 위한 준비가 다 끝났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시작하겠다라고 11월 달에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1월 달에 우리는 준비가 다 됐고 이번 FOMC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다. 11월이 될 수도 있고 12월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하지만 이 범위 안에는 반드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금리는 내년 말 1회 인상으로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죠. 이거는 연방기금리 선물 시장을 토대로 우리가 이미 예상을 해놨던 거고 이게 이미 점도표에서 반영이 됐는데 결국 9월 FOMC 이전에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으로 9월 FOMC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헝다그룹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이 많으셨을 텐데 제가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다 말씀드렸어요. 이거 별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저는 오히려 이거를 좋게 보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좋게 보고 있냐면 그동안 미국 증시가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왜냐하면 아시아 증시는 그래도 조정을 받았는데 미국 증시는 딱히 조정이라고 할 만한 조정이 없이 계속 과열 상태를 유지하면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헝다그룹 이슈 덕분에 요 과열을 살짝 식혀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오히려 좀 더 좋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파월도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없다. 딱 잘라서 그냥 말해버렸죠. 그래서 헝다그룹 이슈는 뭐 글로벌 경제 이슈적으로 막 이렇게 막 크게 확산되면서 리스크를 키울 만한 그런 이슈가 아니고 구조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만약 진전 상황이 우리 예상대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면 위원회는 테이퍼링을 곧 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양적 완화에 대한 이제 도구죠. 이 유용성이 처음보다 훨씬 덜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위급했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유용성이 처음보다 훨씬 덜한 상황이라는 걸 이제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언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테이퍼링 곧 할 거다라고 시그널을 줬죠. 하지만 이거는 이제 11월, 12월 우리가 이미 다 예상을 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멘트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테이퍼링을 한다면 내년 중반쯤 종료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발표했어요. 이거는 내부적으로 자산 매입 축소 규모, 속도에 대한 기준이 이미 정리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테이퍼링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분석을 해놓은 게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은 국채는 이제 월간 100억 달러치, 그리고 MBS 같은 경우에는 50억 달러였을 거예요. 그래서 총 합쳐서 한 달에 150억 달러치씩 이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대략적으로 9월쯤에 종료가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나 이제 매체에서 분석했던 내용 그 정도 수준으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에 테이퍼링을 시작한다면 내년 10월에 종료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11월에 테이퍼링을 시작을 하게 된다면 내년 9월에 종료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테이퍼링이 이제 끝날 것 같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을 하고 나서 이후에 그 지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표에 따라서 시장이 꺾이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될 거예요. 특히 이머징 마켓. 어차피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전반적인 이 돈의 흐름은 미국 쪽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지표가 일단 기존보다 둔화되는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신흥국에서 먼저 하락이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OECD 선행지수도 일단 올해 말이 피크로 되어 있고 이게 선행지수잖아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괜찮다는 얘기인데, 근데 또 증시는 또 선반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년 상반기 때 굉장히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지표들 같은 것들, 전망치들. 그래서 일단 뭐 저도 올해까지는 그렇게 뭐 증시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는 편이고, 그리고 부채 관리에 대해서도 뭐 딱히 올해까지는 큰 걱정을 안 하는데, 내년은 이제 서서히 준비하실 분들은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나는 굉장히 안전을 선호한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자산 비중을 이제 어떻게 보수적으로 좀 전환할지 이런 것들을 좀 전략을 잘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내년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플레이션 문제, 이 인플레이션 문제가 내년 상반기에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이렇게 뚝 떨어지지 않으면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연말기 금리 선물 시장으로 볼게요. 지금 9월 FOMC가 딱 발표가 되면서 이제 내년 12월 FOMC거든요. 이거는 내년 12월 FOMC 금리 인상 베팅이 훨씬 많아졌죠. 금리 동결은 30%밖에 안 돼요. 이게 9월 FOMC 전에는 한 48% 정도였는데 더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도표가 거의 확인 사설을 해준 거죠.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내년 말에는 1회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는데, 아까 그 금리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만약에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진다. 그러면 11월 때 금리 인상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한 달 더 땡겨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뭐 9월 달에 테이퍼링을 끝내게 된다면 10월 달에 FOMC는 없지만 어떤 뭐 연준 이사들의 발언들 이런 것들이 좀 매파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내년 상반기에 인플레이션 나오는 수치를 보고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9월 FOMC에 대한 리뷰 영상 이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그렇게 뭐 많은 일이 있었던 9월 FOMC는 아니었고요. 우리가 예상했던 수준의 무난한 FOMC였다. 그리고 10월에는 딱히 큰 이슈는 없을 것 같고요. 과연 11월에 테이퍼링을 시작을 할지 아니면 12월에 테이퍼링 시작을 11월에 알릴지 이런 것만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이 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뭐 외부적인 지정학적이나 정치적 이슈만 없다면 그냥 무난한 흐름을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멤버십 시장 분석은 내일 금요일 장 마감하고 오후 4시 30분에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건 멤버십 분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